예,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업 주체. 큰 틀 잠깐 잡고 책 들어갈게요. 자, 사업 주체는 첫 번째, 나 너 못 믿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자, 등록을 하고 사업해야하는 등록 사업자가 있죠. 자, 등록 누구한테 하죠? 그렇죠. 등록은 바로 국정한테 하죠. 이럴 때 무조건 다는 것이 아니라 1년 합산해 가지고 얼마 이상? 자, 크게 두 가지 있었죠.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건설 사업이 있고 대지만 조성하는 대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은 다시 단독과 뭐가 있었죠? 공동이 있다. 이럴 때 핵심 포인트 뭡니까? 단 한 번이 아니라 뭡니까? 연간. 뭐라고요? 연간 20호 이상. 얘도 공동도 연간에는 연간 20세대 이상.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 등등 있죠? 그럼 저는 30세대 이상일 때. 자, 대전 얼마? 연간에도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요 내용이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밑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과 기역과 니은 그리고요 동그라미 2번까지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 하겠지만 비등록이다. 나는 너를 믿어요.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가 이제 딱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죠? 너는 공공사업자야.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법인이지만 공익법인입니다. 무료로 집 지어줍니다.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센터 이쪽 이런 데 있잖아요. 무료로 하는 거. 공익법인. 또 뭐죠? 공동사업주체입니다. 무슨 얘기죠? 등록한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또다시 등록할 이유는 없다. 그 포인트입니다. 먼저 자 됐고요. 가로 2번. 여기 이제 내가 중간중간에 그냥 읽어보세요가 나올 겁니다. 그건 복습을 한번 읽어주세요. 한 번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로 2번. 등록 기준은 뭐냐? 주택과 대지가 있다. 주택이든 대지든 법인은 3억 원 이상. 그 다음에 개인은 6억입니다. 물론 현금뿐 아니라 자산평가액 포함해서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 기술자는 주택이니까 건축 분야 1명 이상. 대지는 토목 분야 1명 이상. 사무실은 뭐 읽어주시고요. 변경신고 등록한 다음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면은 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은 뭡니까?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변경도 등록했으니까 뭐 또 등록을 해. 등록했으니까 변경할 때는 요거 변경해야 됩니다 라고 신고한다. 30일 내에. 4번에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입니다. 뭐 1번과 2번은 항상 공통된 용어고요. 3번 중간에 금고 무조건 몇 년? 2년. 4번에 집행유예는 그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 추가된 거 5번 등록 말소도 몇 년? 2년. 전부 다 2년. 숫자를 1년 내지는 3년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독 문제가 아니라 5개 지문 중에서 하나 정도 뜹니다. 그게 옳게 나오든 틀리게 나오든 가네요. 가로 5번 말소인데요. 들어보세요. 말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게 2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뭐냐? 영업정지. 아시겠죠?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이문적이고 반드시 이 2가지는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적인 2개만 알고 나머지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만약에 요거 2개 말고 딴 게 나오는데 그것이 뭐 말소해야 한다 하면 틀리겠죠? 등록 말소 해야 한다. 딱 2개. 부정 등록중 대여. 다 같이 시작. 부정 등록중 대여. 한 번 더 시작. 부정 등록중 대여. 2번.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 받았다. 그러면 받아도 그 처분 전에 사업개발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 유효하다. 하지만 밑에 보세요. 하고 싶어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사유 있다.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번, 7번, 8번 있죠? 요거는 내가 요약집에서 뺐다가 넣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복습할 때 읽어는 넣는 겁니다. 왜 안 넣어놓으면 아예 안 보니까. 하지만
또 시험장 갈 때 한 번쯤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넣는 겁니다. 제가 읽지 않아도 줄근 기준 그죠? 6번은 매년이고 7번은 월별이고 8번 시군 기준은 한 번도 걸어놓은 적이 없습니다만은 복습할 때 한번 읽어주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걸 내가 강의하니까 이거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시험장 가기 한 며칠 전에 이런 게 있구나. 딴 건 공부 다 해가지고 할 게 없어. 그때 보는 겁니다. 그때. 할 게 있으면 안 봐도 좋아요. 할 게 있으면. 자, 상관 2번. 비등록 1번, 2번, 3번이죠. 비등록 너는 믿으니까 등록하지 마. 그냥 해.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 공동사업주체가 잘 나오죠.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왜? 소유자가 직접 등록제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럼 의무적이죠. 주택조합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등록사업자와 당연히 등록사업자가 왜 등록하죠? 주택을 건설하려고. 맞잖아요. 그냥 그래요. 근데 리모델링은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게 여기서 문제풀이 할 때 이 단어만 알아도 푼다 그랬죠.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아시겠죠? 일명 대수선. 그죠? 그다음에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등록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합니다. 지역조합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직장조합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세대수가 증가할 때는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증가하지 않는 부분은 등록사업자가 할 일이 없어. 그 나오는 거잖아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란 말이죠. 아시겠죠? 저를 봐요. 그리고 세대수가 증가할 때 저를 봐요. 앞으로요. 지문 풀 때 건설자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앞에 리모델링은 제외입니다. 왜? 세대수가 증가하더라도요. 건설자를 안 씁니다. 글씨를. 그냥 증가하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은요. 건설자 두 글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안 씁니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도 건설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아시겠죠? 지역과 직장에만 씁니다. 요것도 하나의 문제푸는 요령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시 볼 거 없어. 그냥 틀린 거야. 아시겠죠? 그런 것들.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요령껏 쉽게 풀 수 있는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런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인데 유일하게 등록사업자와 또 있습니다. 지자체, 토주공, 지공, 국가 빼고 지자체, 토주공, 지공과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는 반드시 시행할 수가 없다. 하여야 한다 그 말이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까지 병행해서 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주택조합은 첫 번째 뭐가 썼죠? 지역조합. 두 번째 직장조합. 세 번째 리모델링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지역이든 모든 리모델링이든 간에 주택조합은 조합이니까 전부 다 인가받고, 얘도 인가받고 직장조합도 인가받고 리모델링 조합도 인가받습니다. 조합이니까 조합 설립 시 인가받는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도 특히 여기 지역하고 직장조합은 현재 메마른 땅에, 그죠? 메마른 땅에 뭘 건설해야 돼? 주택을 이렇게 건설해야 됩니다. 건설해야 돼. 그죠? 얘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은. 그죠? 그러니까 건설대 나오면 안 돼요. 여기만 나와, 여기만.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그 토지 위에 건물 지으려면은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야. 원칙은. 근데 누구는 팔고, 누구는 안 팔고. 그러니까 100% 소유권 확보 어려워. 그러니까 80% 이상만 확보라. 아시겠죠? 100% 안 나와요. 그러니까 80% 이상 사용권, 일종의. 그러니까 사용권 확보가 곧 소리에 쓰면은 토지 사용 승낙서 그 말이에요. 그 말. 사용권. 그러니까 매도 청구할 때도 나오잖아요. 80% 이상 나오잖아요. 최소가. 그러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 몇 프로 이상 얘는?
80% 이상. 이게 뭐냐면 이것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리모델링은 80 이상 나오면 돼, 안 돼? 안 나오지, 이미. 건물이지, 건설도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얘는. 그죠? 전부 다 리모델링 다 한다. 전체 3분의 2, 동별 가반수. 한 동만 해요? 한 동 전체 3분의 2. 됐죠? 요거네, 요거요. 그리고 전부 다 인가 다 받습니다. 인가 다 받아요. 그런데 여기 직장 조합에 대해서만 다 인가인데 여기에서만 딱 하나만 신고합니다. 뭐죠?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때 말하고 얘는 신고하라. 신고하라. 무슨 조합? 직장 조합만. 그리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대상은요, 첫 번째,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 두 번째,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 소유자. 그런데 여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신고하라? 요거는 바로 무주택자 있죠? 무주택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공신무는요, 다 인간들 얘만 신고니까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국공신무. 다 같이 시작. 국공신무. 한 번 더 시작. 국공신무. 다 인간들 얘만 신고다. 국민주택. 공급받을 때. 직장조합만. 신고하라. 대신에 누구? 무주택자만. 자, 상가로 1번 읽으시고요. 상가로 2번. 주택조합의 설립. 가로 1번. 설립인가. 나오잖아요. 1번.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지역과 직장이고요.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조합이고요.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특시, 특도, 시군구 이 말 많이 나오니까 줄여가지고 그냥 시군구나 하자. 시군구는 특시, 특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생략된 것이다. 그 얘기죠. 인가받아라. 인가받아라. 변경도 인가, 해산도 인가. 다만 신고대상 직장조합은 제외한데 얘는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는 거기 때문이죠. 2번 국민주택을 나오잖아요. 2번 동그라미 2번 별표하세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국공 직장조합 시군구에게 신고하라. 국공신 무는 뒤에 나와요. 뒤에 변경도 신고, 해산도 신고 똑같겠죠. 가로 2번 지역과 직장 나오잖아요. 그죠? 지역과 직장에 대해서만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라. 확보하라. 왜? 소유권을 전부 다 저를 보세요. 이게 뒤에 나옵니다. 소유권을 예를 들어 한 150, 200명인데 소유권을 다 확보하잖아요. 각 집집마다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2년 등기 치면은요 몇 년 걸릴지 몰라 이걸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한테 팔 거 사유권을 분명히 판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소유권 절차는 천천히 하되 지금 사용 확보하면 당장 지금부터 물론 이거는요 계약 매매 계약을 한 이후입니다. 아시겠죠? 매매 계약은 반드시 합니다. 매매 계약 이후에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치르고 이전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계약한 이후에 사용권 미리 받아놓으면은 사용 승낙서까지 받아놓으면은 그때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돈 다 줄 것 80% 변경도 해산도 아닙니다. 이왕 확보했으니까 변경할 때는 확보하지 않아요. 이미 했으니까. 확보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해산도 아니죠. 하지만 3번 리모델링은 인가받아라. 그런데 얘는 뭡니까? 80% 이상이 아니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체 다 리모델링 해요. 전체 3분의 2 동별 가반수. 한 동만 해요. 한 동 3분의 2. 아시겠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수 1번 주택조합원 가로 안에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저를 보세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그러면 분명히 옆에 어떤 글자가 나올 것 같다. 건설. 주택 건설 바로 나오네. 바로 그냥 건설자가 나오는 순간 리모델링 아닙니다. 왜? 주택은 리모델링은 건설하는 것이 아니니까. 심지어 리모델링 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은 등록사업자랑 공동할 수 있지만은 그때에도 건설자는 안 쓴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얼마? 50% 이상이다.
1000세대 그러면 뭡니까? 500세대 이상이다 최소. 하지만 최소 20명 이상이다. 왜 그럴까요? 20명이 안 되면 그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원룸 건축물 다가구가 20세대가 안 돼요. 19세대까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 위에 두 번째 줄에 임대주택은 제외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 임대주택은 우리 공인중개사의 중개재산물이 아니지. 이렇게 이해하자는 얘기야. 그냥 이거 빼라.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등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되었으면 당연히 변경된 세대수. 저를 보세요. 원래는 1000인데 1000이면 최소 500인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1200으로 늘어났네. 그러면은 600에 600. 그렇죠? 50%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2번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하면은 승계받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다시 말하면은 동의한 자로 본다. 조합원의 자격 1번 끝에 자, 다음 구분 지역 직장 리모델링인데 갑자기 조합원이 사망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받는 자녀는요. 그 상속받는 자는 밑에 요건에 불구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원래 요건이 뭡니까? 무주택자이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이해됩니까? 85의 한 채만 소유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도 상속은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조건에 맞아야지만 된다면 틀립니다. 맞지 않아도 무조건 상속받는 겁니다. 이럴 때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 저를 보세요. 요거의 공통요건이 뭐냐? 공통요건이 뭐냐? 여기 무주택자하고 85의 한 채 가지는 여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해당하면 되느냐? 그거 나오잖아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언제부터요? 그렇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입주 밑에 줄 거예요. 줄 거 있네. 입주 가능일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 소유자인데 그런데 저를 봅니다. 하여튼 요날부터인데 그 지정된 그 지역에 하필이면은 투기가를 주고요. 투기가를 주고요. 그러면 여기 신청일 한참 과거 1년 전부터 뭐라고요? 여기가 만약에 투기 가열 주고라면 요 신청일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이다 이 얘기예요. 2번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직장 1번 지역조합의 1번에 해당할 것. 저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 2개월 1년 전부터는 지역과 직장의 공통 아시겠죠? 단 나오잖아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 신고한 경우에는 뭐라고요? 무주택자에 한한다. 요거 신무. 그래서 저를 봅니다. 저를 봐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직장조합이죠. 신고해라. 이게 뭐예요? 무주택자에 한한다가 합쳐가지고 국공신무. 다 같이 시작! 국공신무라고 한 겁니다. 2번은 뭐 같은 직장 그 얘기니까 별 의미 없고요. 자, 리모델링 조합은 한 명 한 명 바라볼 때마다 똑같습니다. 공유다. 그러면은 무조건 한 명이 조합원이고요. 1번 사업계 승인, 주택법상 공동주택 소유자. 3번은 건축법이죠. 주택법이건 건축법이든 공동주택의 소유자고요. 2번에 복리시설은 복리시설의 소유자가 다 해당된다. 부대시설은 아닙니다. 2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 취업 등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자격을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상실했다면 억울하니까 이런 것들은 인정해 줍니다. 시군무가 인정하면 자격이 있는 걸로 봐주고요. 3번과 4번 묶으세요. 조합규약, 일반적으로 조합은 정관인데 주택조합은 뭐라고요? 조합규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나 탈퇴할래? 할 수 있고요. 탈퇴하게 되면 내가 이미 낸 비용을 그죠?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2번이 잘 나오고 3번, 4번은 뭐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죠.
상관 4번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들어보세요.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킨다. 가입한 이후에 교체한다. 누가 봐도 지역하고 직장만 상됩니다. 예, 얘는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아파트가 1000세대야. 이미 다 1000명은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팔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하고 직장만 나오는 것이죠. 지역과 직장 조합, 설립인가 받고, 조합 설립인가입니다. 인가 받고 난 다음에는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원칙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안 되는 거 없다. 다 된다. 허용된 용 있다. 언제냐? 1번.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 현재 1000세대인데 하필이면 딱 500, 500, 600 했다. 많잖아요. 추가 모집. 대학에서도 신입생 뽑고 모자르면은, 그죠? 추가 모집 하는 거와 똑같은 논리예요, 그냥. 이번에 추가 모집 승인과 동시에 결혼 발생 시에 충원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1번, 2번의 기억, 조합원 사망은 무조건 빈다. 그 자리에 충원 가능하다. 니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도 지위가 양도 때문에 증결, 판결 등으로 변경됐습니다. 그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현재 비어있다. 이때는요, 투기가열지구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때는 못하지만 요게 아닌 이상은 충원 가능하다. 탈퇴해가지고 세대수가 50% 미만 되는 경우만 일단 합니다. 아시겠죠? 50%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자격자는 애초부터 안 될 자니까 빼버리고 충원 가능하고요. 미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변경됐다. 만약에 1000세대에서 50%인데 만약에 1200으로 증가했다. 그러면은 60%, 500에 600이니까, 그죠?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모자라면 당연히 충원을 시킨다. 그래서 50% 미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3번,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요, 똑같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됩니다. 저를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애초에 모집할 때, 당연히 모집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 받아요. 모집은. 인가 받고 난 다음에 재모집입니다. 재모집. 그죠? 추가 모집 승인. 재모집은요, 처음에 모집할 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뽑았다면 재모집도 그 기준과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합 설립인가 신청 기준으로 한다. 모집하고 조건은 똑같이 하겠다. 그 말이죠. 4번.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가지다. 저를 보세요. 봐봐요.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았죠? 인가 받고 난 다음에 인가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재모집했죠? 재모집은 지나갔지만 모집할 때와 똑같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기준과 똑같이 맞춰서 재모집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인가 받았기 때문에 또 인가 받지 않잖아요. 그럼 남는 건 뭡니까? 사업계획 승인이야. 분명히 추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집할 때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되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돌아올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방금 얘기했었죠. 모집 또는 재모집입니다. 1번 당연히 지역과 직장이에요. 줄준 거 밑에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재모집은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이겁니다.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 재모집은 신고했으니까 하지 말고 선착순 모집. 메꾸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메우는 거니까. 이 발음 못 고치겠네. 그리고 6번입니다. 주택조합의 사업시행.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함부로 이렇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합법적으로 경공매 통해갖고 지가 그 땅을 지가 떴다면은 그때 내 거니까 그때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본인 소유로 만든 다음부터 쓰는 거는 내 땅이니까 그땐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함부로 사용하면은 안 된다.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하고 있는데 저를 보세요. 하필이면은 등록사업자가 조합원들에게 손해 입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당연히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3번 주택조합은 가로반에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나왔죠. 그러면 뒤에 어떤 글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건설자.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 끝 됐습니다. 건설자 들어가면 리모델링 무조건 제외입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 3번 이렇게 나와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문에. 그럼 그건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냥 틀린 거. 그런 것들은 봐도 돼요. 이때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직장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주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에 우선 공급할 수도 있다. 7번 업무 대행입니다. 주택조합 리모델링은 제외. 얘는요 건설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내용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의 가입 알선 등 보세요. 조합은 가입한다. 가입은 지역하고 직장만 하잖아요. 그죠? 조합은 가입, 신규 이런 것들은요. 요 말뜻 때문에 리모델링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과 직장만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등에게 뭐라고요? 대행. 바로 가입 등의 대행은 당연히 지역하고 직장만 가능하다. 8번에 결교사유 똑같습니다. 뭐 기억, 니은은 항상 어느 법이든 공통용어고요. 디귿, 금고 2년, 리을, 집행유예 똑같죠. 항상. 이럴 때 2번 결교사유다. 그러면 당연 퇴직. 퇴직해도 그가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요 두 개 내용도 다른 법률과 똑같이 같은 내용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잠깐 저를 보세요. 주택법은요, 웬만하면 의무적이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냐면은요, 건축법은요, 하나의 어떤 건축물이지만 주택법은요, 보통 뭐 아파트 10개 동이니까 취소해버리면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파생되는 그런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가능하면은 취소할 테니까 취소의 목적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똑바로 하라 그 말이에요. 가능하면. 그래서 의무적은 거의 없다. 그래 보시면 되고 웬만하면 의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목적이 아니고 가능하면은 건설을 하는 쪽이 목적이거든요. 어떤 경우냐? 취소할 수 있다. 거짓 부정 인가 받았어요. 명령 처분 위반했습니다. 거짓 부정 명령 처분 위반.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자, 상가리 10번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복습을 한번 읽어주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11번은 잘 나와요. 11번. 너무 잘 나와요. 11번. 사업계획 승인신청입니다. 1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에?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신청해라. 하지만 리모델링은 2년 이내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입니다. 허가 신청. 그럼 왜 1번을 지역과 직장이라고 얘기 안 했느냐? 1번에 리모델링도 포함되거든요. 세대수가 증가할 때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에는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리모델링이라면 그때는 허가 받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뭐라고요? 2년. 몇 년? 2년. 2년.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사업계획 승인. 저를 볼까요?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이때 자, 큰 틀만 잡아볼게요. 원칙이 누구냐? 한마디로 뭡니까? 지자체. 10만 이상이다. 얼마요? 시도지사 대장.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게 뭐죠? 특광, 특시, 특도, 대장까지는 똑같아요. 10만이 넘든 말든 무조건 본인이 승인권자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처럼 일반 시장과 군수일 때는요, 광명시에서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광명시장이 승인권자, 10만 이상이면 경기지사가 승인권자입니다. 요건 달라요. 아시겠죠? 일반 시장과 군수는 10만 미만, 그 다음에 10만 이상은 도지사, 나머지는 무조건 지자체장이 합니다. 다르죠? 예. 두 번째, 예외. 누구죠? 국장이. 국장 찾아가서 승인을 받는다. 국가토지공입니다. 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는요, 1번 원칙 들어가요. 지방공사는 국가토지공은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고,
동그라미 2번과 3번 묶으세요. 330만 이상의 택도,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입니다. 무조건 국장이 지정고시할 때 그 지역 안에서만, 그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국정 찾아가지 않습니다. 3번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균형 개발, 광역지역 차원 조정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입니다. 요 말이 빠지면 틀립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네 번째,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공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지분 50%를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분 민간 다 들어와도 어쨌든 무조건 공공이 많죠, 그죠? 국장 찾아가서 승인을 받는다. 네 가지가 있죠.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대상 보시면 주택건들은 항상 주택과 대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택은 또 단독과 공동이 있잖아요. 이럴 때 원칙이 얼마냐? 30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0호가 안 될 때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아요. 아시겠죠? 30호 이상일 때는 바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30호가 기본. 하지만 기업과 니은은 50호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기억이 뭐냐? 공공사업에 따른 단독, 그 다음에 한호, 딱 두 가지입니다. 요것만 50호 이상일 때, 나머지는 30호 이상입니다. 공동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미만일 때는 허가 받는 허가. 이럴 때 다만 기업과 니은은 뭐라고요? 50세대 이상일 때 승인을 받는다. 기업. 바로 단지형만, 도시형 상가주택 단지형만. 원룸형은 아닙니다. 원룸형은 무조건 30세대 이상입니다. 없으니까. 하지만 단지형은 50세대 이상일 때 승인받는다. 물론 면적이 30 이상, 진입도로가 6m 이상일 때 이걸 당연히 전제해야 되겠죠. 니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환자 수용 관리 수수료 방법으로 시행할 때, 이럴 때만 50세대 이상일 때 승인을 받고요. 2번 대지는 등록 요건과 같죠? 1만 이상일 때 등록 또는 사업계획 승인받는 요건은 같다. 1만 이상이다. 3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들어보세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그냥 승인받지 말고 네 맘대로 건물을 건설해, 이게 아니죠. 항상 계산 위에, 들어봐, 위에 3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30호 이상, 그 다음에 50호 이상은 승인받아라. 그러면 요거 30호 미만, 50호 미만, 30세대 미만, 그 다음에 50세대 미만은 뭘 받아라? 건축법상 허가받아요. 그러면 가로 2번은, 상가 3번은 뭐냐?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에는 될지라도 요거만큼은 무조건 뭐라고요? 건축법상 허가받아라. 허가받고 건물을 건축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죠? 물론 이제 거기 공동주택에 거기 위에 메뉴에 2번에 30세대 이상이지만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승인받는다. 안 되면은 리모델링 허가받아요. 자, 다시 한번 밑에 갑니다. 3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한다. 일단 주택과 주택 외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할 때 일단은 뭡니까?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 건축물이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유통을 뺀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이죠. 여기에 300세대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 부분이 상가에 비해서 90% 미만일 때는 건축법상 허가받고요. 가로 2번은 뭐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시에는 이것도 건축법상 허가받고 건설할 수가 있다. 4번 절차. 1번 60일 이내. 이게 뭐냐? 들어보세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다. 승인권자가 가타 여부, 승인이 나왔나 안 나왔나 가타 여부 통보를 얼마 이내에? 60일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자, 인허가 의제는 항상 어느 법이든 다 똑같습니다. 인허가 의제, 인허가를 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인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대신에 관련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다 똑같죠. 의미가 그죠? 행정기관장 협의해라. 그 얘기입니다. 협의하면은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보고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고시하면은 다른 법률에 의한 모든 것들이 인허가를 받고 다 고시한 걸로 간주한다. 이럴 때 2번 나오잖아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할 때 행정기관장은 며칠 내에 의견을 제출하라. 얼마 내에? 20일 이내. 저를 봐요. 앞으로 또 계속 하겠지만 국토법 20일입니다. 개발법 20일이에요. 정비법 30일이에요. 건축법은 다 15일이에요. 주택법은 20일. 20일. 또 뒤에 한 개 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공사 착수 보겠습니다. 들어봐요. 공사 착수는요, 우리가 아까 조금 언급했는데 착수는 첫 번째 있죠. 첫 번째. 이렇게 공급을 하지 않거나 여기다가 그냥 건물 다 지을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냥. 두 번째는 뭐죠? 나는 이거를 공구별로 나누어서 건물을 지을 거에 있을 겁니다. 이때는 아까 이거 얼마? 이게 6m 이상이죠. 6m 이상. 이때 이건 109, 209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최초로 하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몇 년 이내 해야 돼요? 5년 이내에 건물 져야 돼요. 얘는 오면 얘도 5년 이내입니다. 얘는 뭐죠? 209니까 2년 이내입니다. 이내죠. 최초로 하는 것만 5년짜리죠. 5년짜리죠. 5년짜리에만 5년 이내, 즉 미착수 5년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어요. 누가 할까요? 그리고 미착수 5년 연장 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지에 요거 209요. 209. 얘는 뭡니까? 얘는 연장할 수도 없고 또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5년짜리에만 연장하고 취소 있지만 나머지는 연장 취소 반대로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그 얘기잖아요. 6번에 공사 착수 1번 맨 끝에 공사를 시작할 때 세 번째 주는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1 또는 2의 기억, 1번하고 2번의 기억 109, 5년짜리만 그 얘기하는 그 얘기. 그림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내가 109를 한 것이고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에는 109 일이 안 나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니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제가 209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가로 2번 요거 뭐냐? 공사 착수할 때 착공신고하라 그 말이죠. 착공신고 그 뜻이고요. 3번 나오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1번 봐요. 5년 이내만. 그러니까 뭡니까? 얘 두 가지만. 5년 이내짜리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짜리는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 상실했다. 그 사업 못하니까 취소할 수 있다. 부도파상 망했네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2번과 3번은 그 위에처럼 주택 분양 보증이 되었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보증선 사람이 알아서 하기 때문이죠. 7번 사업계획 승인 요건입니다. 원칙 이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아파트 짓고 싶어요. 그냥 뭐 시간이 몇 년이 걸려도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소유금은 내 앞으로 다 해놓고 난데 하면 제일 좋아요.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래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몇 년이 걸려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용성을 봤을 때 너무나 지체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예외 1번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라. 이거 100%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금은 다 치릅니다. 너 얼마지? 5억이야? 일단 예를 들어 1,000만 원 줄게. 예를 들어 계약금 주고 나머지 중도금 언제 할까 얘기하요. 그죠? 계약금 다 한 다음에 100%는 뭐 다 하면 좋겠는데 그 중에 일부가 또 나 이따가 안 팔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용권도 소유권 매매가 전제가 된 거기 때문에 사용권도 100%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왜? 최소한 몇 명은 나 안 팔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 확보 어려우니까 2번 뭐라고요? 80% 이상 나오면 80% 이상. 그러면 계약
치른 다음에 80% 이상 아까 소유권을 전제한 겁니다. 전부 다 80% 이상만 사용권 확보하고 아시겠죠? 나머지 20%는 뭐라고요? 죽었다 깨도 안 판대. 그럼 80% 이상만 확보가 난 다음에 나머지는 너는 팔기 싫어. 내가 쉽게 말하면 사용권 안 주겠다는 말은 너한테 안 팔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뭡니까? 매도 청구 대상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다 사용권인데 다만 가로 안에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한다. 리모델링 빼놓고. 왜?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는 것은요, 리모델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공동할 때는요, 80% 이상 사용권도 아니고 95% 이상 사용권도 아니고 95% 이상 소유권 굉장히 까다로워요. 95% 이상 소유권 확보됩니다. 까다롭죠. 나머지는 5% 고민해서 매도 청구 대상입니다. 굉장히 까다롭다. 그 얘기죠. 3번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공은 당연히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서도 얼마든지 예외적으로 하겠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매도 청구, 저를 보세요. 건축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무조건 뭐 대지가 되었던 건축물 되었고 무조건 다 포함되어 국토법 시간 했던 매수 청구도 건축물도 되고 대지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거기 위에 건물이 없고 대지만 있다? 그럼 대지만 하겠지. 난 떡하니 건물도 있는데 건축물은 빼고 대지만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건축물도 대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매도 청구는 무슨 다른 법 다 똑같아. 공시지가 아니에요. 감정가 아니에요. 뭡니까? 무조건 시가. 왜? 현행 시가로 줘도 지금 알바끼 하려고 작정와 있는데 시가로 줘도 나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가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충분히 협의해라. 요거는 건축법과 똑같습니다. 1번 만약에 95% 이상 사용권 확보했다면은, 그러니까 95% 이상이 사용권과 더불어 팔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면 나머지 5% 미만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거야. 안 팔겠대. 사용권 안 주겠대요. 나머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번은 뭐냐? 95% 미만입니다. 저를 봐요. 95% 미만은 바꿔 말하면은 80% 이상이죠. 그죠? 80% 이상 95% 미만은 1번 95% 이상보다 산술적으로 보면 3배가 많잖아요. 그죠? 예. 15%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못한다. 현재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되고 고시된 날부터 저를 봐요. 이제는 정동자 아니까. 과거로 갑니다. 몇 년 갑니까? 10년. 와서 10년 갔어요. 뭐 과거하는 그리 어렵잖아요. 10년 금방 오잖아. 10년 10년 이전에 옛날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제외한. 왜? 이 사람은 그냥 과거부터 갖고 있던 원주민들이에요. 그들은 투기 목적으로 이 토지를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물론 이것이 10년이라고 있지만 분명히 그 중에서 몇 사람은요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으면 법이 있는 거니까. 나는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닌데 하필이면은 또 10년구 범위 내에 포함되면은 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하여튼간에 10년 이전 사람들은 제외한 그 10년 이후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사람은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자, 가로 2번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조합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해도 너 때문에 리모델링 못하잖아요. 그 얘기도 똑같이 매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을 한번 읽어주시고요. 5번에 자 간선시설 우리가 용어 정의했는데 상관 1번에 가로 1번은 용어 정의했기 때문에 읽어봐 주시고요. 가로 2번 설치 대상 및 의무자인데 항상 1번 주택건설은 단독과 공동 같이 나오죠. 단독은 100호 이상일 때, 공동은 100세대 이상일 때,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는 반드시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대지는 16,500입니다.
저는요, 강의할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많은 건 많이고, 아니, 15,000원이도 16,500원 뭐냐. 내가 고민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거 참 알아보고 싶어도 뭐 법조체, 자기들도 몰라, 뭐. 맞는 사람 알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요거를요, 평수로 바꿔봤어. 0.30, 그러니까 5,000병 가까이 나오다. 거의 약간 모자라. 그러니까 아마 옛날부터 아마 우리 평수를 썼기 때문에 아마 평수 개념을, 5,000평이라는 평수 개념을 이렇게 바꿨는 거라는 이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느낌이 그냥. 여러분들 쉬는 시간 한번 해보세요. 16,500 곱하기 0.3025 해보면요. 5,000평이 약간 안 나오는데 아마 이걸 오차 범위를 막 포함하면은 아마 한 5,000평으로 아마 본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건 개인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하지만 시험은 어떤 경우에도 평으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간에 16,500이다. 종류와 설치 의무자가 누구냐? 도로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하고요. 전기는 한전에서, 통신은 KT에서 가령, 가스는 도시가스에서 등등 이렇게 난방, 즉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고요. 우체통은 빨간 통, 누가? 국가가 설치한다. 여기 보기 드물죠, 그죠? 빨간 통. 3번 사용검사일까지 설치 완료해라. 왜 그럴까요?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해야 입주한 다음에, 입주했는데 전기도 안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4번에 설치 비용 상한인데요. 1번 설치 비용은 당연히 아까 위에 있는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는데, 도로하고 상하수는 지자체가 설치하므로 국가에서 50%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가 있고요. 2번은 개발법 현행 배운과 똑같습니다. 전기를 그냥 뭐 전봇대 하든 뭐 아니면 어디입니까? 공동기 하면 되는데, 하필은 꼭 뭐 지중선로로 해달라고 한다면은 설치 의무자하고 지중선로 요청자가 뭡니까? 반반씩 50% 비율로 부담한다. 개발법과 똑같습니다. 다만 개발법은 환지 방식일 때는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똑같이 2분의 1씩, 2분의 1이 50% 같은 말이죠. 그리고 3번, 4번, 5번 묶으세요. 저를 봐요. 만약에 진짜 이번 달 빠르죠? 한 7월 말까지가, 7월 한 말일쯤에 지금 사용검사 맡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가령 뭐 전기든 가스든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일들이 바빠서 못한대. 그 기다렸다가는 다음 달 말까지 사용검사 받기에는 이미 늦었어. 지금 몸단 사람은 누굽니까? 사업주체입니다. 그러면 한가한 내가 할게. 여기에 들은 비용 대충 얼마인지 알 거 아니야. 난 돈 내놔. 이렇게 3번이 뭐냐? 일단은 사업주체가 자기 부담으로, 왜? 급하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부업 비용을, 만약에 전기면 가스면 가스, 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 얘기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돈 내놔! 라고 그 상한을 요구할 수 있는데,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4번 미리 하기 전에 뭐라고요? 설치비 상환 계획을 체결합니다. 네가 못하니까 그럼 내가 할게. 얼마면 돼? 2억이면 돼? 그럼 나 2억 줘. 언제까지 줄래? 몰라. 안 됩니다. 그게 바로 5번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3년 이내. 뭐라고요? 3년 이내.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정해된다서 3, 4, 5는 연결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상가로 2번입니다. 감리자 지정. 저를 보세요. 건축법상 건축주는요, 감리자 정동합니까? 건축주가예요. 물론 이제 일부에 공부는 안 했지만 아파트 등등은요, 물론 허가권 하는 거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건축주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업 주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해요. 왜 그럴까요? 비리 등등을 막기 위해서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데, 이 경우에 인접한 둘 이상의, 두 개, 세 개, 네 개 주택단지에 대해서는요, 감리자를 공동으로, 싸잡아서 그냥 공동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감리자는요, 피해보시면은 300세대 기준인데, 300세대 미만은 좀 작다고 보고, 건축사 개인도 가능하고, 용역업자 가능하지만,
300세대 이상은 건축사 개인은 안 되고 누구만? 용역업자만 가능하다. 제정할 때. 2번 따라합니다. 국가, 다시 한번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도시형 생활주택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은 당연히 공공사업자니까 없이 할 것이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지웠지만,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 파란 것이 첫 번째 뭡니까?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치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문제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도시형 생활주택 물어볼 때 같이 묶어서 싸잡아서 문제 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묶어서 같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6번 사용검사, 저를 보세요.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러면 건축법은요, 건축 허가 받잖아요. 얘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건축법은 사용 승인 받죠? 얘는 뭐라 부르죠? 사용검사라 부릅니다. 검사라 부릅니다. 이럴 때 원칙이 누구냐? 무조건 특시, 특도, 시군구인데 특시, 특도야 본인 지 다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생략했다. 그죠? 특시, 특도, 시군구는 무조건 뭐라 부른다고요? 시군구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그 예외 누굽니까? 예외 국장이다. 먼저 잘 보세요. 먼저 얘는 쉬워요.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요, 요거.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그냥 사용받아라 하면 됐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얘는 달라요. 지자체는 지자체가 맞지만, 무조건 시군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요, 여기 금천구에서 만약에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금천구청장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승인권자. 자, 잘 보세요. 잘 받아요?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에서는요,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이면 누굽니까? 서울시장이잖아요. 도에서만, 그것도 대장 빼고, 도에서만, 일반 시와 군에서만 10만 미만일 때, 일반 시장과 군수가 승인권자 10만 이상이면 도의사. 나머지 특광, 특시, 특소, 대도시까지는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그자가 승인권자예요. 부천시에서는요, 면적 관계없이 부천시장이 승인권자입니다. 옆에 꼽사를 붙은 광명시가 문제. 그 광명시장이 한다는 얘기죠. 권한이 그만큼 축소됐다. 그러니까 10만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귀찮거든. 10만 미만으로 해. 근데 하여튼 서울에서는, 금천구에서는 무조건 10만 미만이건 10만 이상이건 무조건 누굽니까? 승인권자가 누구요? 특별시장인데, 맞잖아요. 근데 사용검사는 누구라고요? 금천구청장. 무조건 구장. 이해됐지, 그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하고 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무조건. 아시겠죠? 잘 보세요. 광명시에서 면적이 10만 이상이에요? 승인권자 누굽니까? 승인권자. 누구예요? 경기지사. 사용검사는 광명시장이죠. 그렇죠? 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요거만 약간 다른 것 뿐이죠. 하지만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 받으라. 이것이 가로 1번과 가로 2번입니다.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공구별 검사. 저를 보세요. 자, 봐봐, 여기. 요거죠. 여기다가 건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109, 209잖아요. 그거 항상 얘가 먼저 짓는 거니까 당연히 109하고 209 아까 배웠잖아요. 착공신고도 별도로, 사용검사도 별도로. 맞죠? 그죠? 공구별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아파트 건설할 때 본 것 중에서 100%는요 10개 동이면 동시에 올라가지 101동 짓고 난 다음에 102동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구별로 할 수도 있고, 이해됩니까? 공구별로 내가 먼저 지었다면 당연히 공구별로 착공신고도 별도로, 사용검사도 공구별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 짓는데 동시에 안 짓고 100일동을 먼저 짓고 100일 먼저 짓고 이게 했다면은 그때는 뭡니까? 밑에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영어시키지 말고 이론적으로 법률만 공부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따라요. 공부별로, 동별로, 공구별로, 동별로. 그러니까 공구별로는 당연한 건데 동별로도 같이 지으면 한 게 없는데 만약에 따로 지었다면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3번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1번과 밑에 2번은 달라요. 왜? 1번은 파산 망한 경우고요. 2번은 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만약에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맨 끝에 시공보증자 내지는 입주예정자가 나머지 잔여공사하고 사용검사를 받는데 요걸 순서대로 말하면 요겁니다. 1번 사업 주체가 파산됐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하고 사용공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2번은 뭐냐? 시공보증자가 아예 없든지 시공보증자가 있는데 얘마저 파산되면 누굽니까? 입주예정자 대표회가 잔여공사하고 사용검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럴 때 3번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2번은 뭐냐? 그냥 파산된 게 아닌데 뭔가 모래 삐졌는가 안 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면 그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여기에는 시공자가 들어가요. 왜? 망한 게 아니니까. 그죠? 시공보증자가 하든 시공자가 하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공자가 들어갈 때는 파산된 게 아닐 때 아시겠죠? 예. 4번 사용검사 기간 15일 이내에 건축법은 며칠 있죠? 건축법 7일 이내죠. 얘는 15일 내에. 상관 5번의 1번 좀 쉽게 보면 되는 겁니다. 사용검사를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가로 2번 그런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다. 이때 주택은 건물이기 때문에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아시겠죠? 동별로도 가능하고 대지는 구역별로. 그런데 그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다. 3번 그때는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따라요. 건축물은 동별로, 대지는 구역별로. 그런데 그 건축물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동별로도 할 수 있고 세대별로도 할 수 있고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동별로도 할 수 있고 세대별로도 할 수 있고 둘 다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아닙니다. 6번 준공검사도 의제 사용검사 받은 밑에 사용 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 같은 것들이니까 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하겠다. 오늘 7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택지 취득의 특례입니다. 국공유지, 국유지, 공유지. 국유지는 국가, 공유지는 그죠? 여기 광시 땅이죠. 쉽게 말하면은. 근데 지자체 땅인데 아무래면요 사업주체가 국공유지를 선호한 이유가 위치가 좋아요. 그죠? 이왕이면 땅이 좋고 그다음에 땅값이 좀 일반 땅보다 개인 땅보다 좀 싸겠지. 그죠? 어떻게든지 이 땅을 살 수 있으면 살 겁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안 팝니다. 보세요.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 대상이 뭐냐? 1번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겠다는 사람에게 매각 또는 우선 매각 또는 임대합니다. 아니면 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조합, 이 지역에 있는 직장조합을 위한 직장조합, 그 얘기죠. 2번 바로 조합주택입니다. 조합주택. 왜? 주택조합이 건설이니까 최소한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이 지역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3번은 뭐 1번과 2번을 위한 대진인 같은 용어죠. 특히 1번과 2번 말면 돼요. 이런 자에게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매각 내지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2번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 임대했는데 몇 년 내에 몇 년? 2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은요 이것도 의무적이에요. 만약에 팔았다면은 환매 계약했다면은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이것도
하여야 한다면 안 됩니다. 채비지. 저를 봐요. 채비지 보는 순간, 개발법상 개발사업인데 환지 방식이고 채비지는 시행자 땅이구나. 그렇죠? 알 수 있죠? 이럴 때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야, 너 채비지 나한테 팔아라. 왜? 거기다가 국민주택 좀 건설할게. 그 얘기입니다.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지에 비해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체, 즉 누굽니까? 시행자에게 채비지에 매각 요청이 되면은 이것도 5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가능합니다. 팔 수 있고요. 이럴 때 가로 2번. 그러면 환지 계획 작성하기 전에 만약에 50% 범위 내에서 판다면은 그때는 하나의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그냥 정해버려라. 그냥 속 편하게. 양도 가격, 감정 원칙, 감정 가격. 예외. 임대주택을 건설 시에는 얘도 원래 감정가가 원칙이지만 조성 원가로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파는 방법, 매각 방법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 입찰이고요. 하지만 딱 한 명은 없다 그러면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3, 4, 5번, 6번은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특히 3, 4는요. 타인 토지 출입한다.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만 가능합니다. 주택법상은요. 등록사업자들은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은요. 국토법과 같기 때문에 내용 생략. 상관 4번 토지 등의 수용사용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등록사업자 안 됩니다. 주택법상은요. 1번 됐죠? 동그라미 2번은 수용사용은 당연히 공시법 준용한다. 같은 맥락이죠. 준용한다. 그리고 3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고시하고 공사 착수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그 자체가 사업 인정으로 보고요. 4번에 재결 신청 들어보세요. 모든 법 다 똑같다. 재결 신청은 뭐죠? 시행기간 이내. 시행기간 이내. 이건 다 똑같아요. 어느 법이든. 상가 5번 토지 매수 업무 등 위탁. 1번 국가 또는 토주공은 누구한테? 지자체에게.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좀 위탁할 수 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개발법과 정비법도요. 법도 무조건 누구한테? 지자체에게 위탁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그럴 때 수수료가 4%잖아요. 얘도 위탁 누가 합니까? 국가는 또는 토지공은 누구한테? 지자체에게 위탁합니다. 이럴 때 위탁 수수료 몇 프로? 2%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인데 하여튼 2%다. 그래서 개발 정비 4%, 주택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 서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끝에 서류 열람 뭐 등등은 유료 무료다.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8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요거 주택법 뒷부분과 농지법 해가지고 마지막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7월 8월 달이 월요일 날이 나오는 게 9주에 9주 나와갖고 첫 주까지 할 겁니다. 하고 두 번째 주부터 8주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맞춘 것이고요. 내가 뭐 시간 쫓겨가지고 빨리 나가는 건 의미 없잖아요. 그죠? 맞춘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배운 건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배운 것 내용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힘내세요. 예, 쓰겠습니다.